지난번에 제가 이제 곰탕집 얘기를 좀 했더니 또 여러분들이 호응을 해주셔가지고 여기서 이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의 해운대 지역에 있는 거대 곰탕이란 데입니다. 뽀얀 국물하고 맑은 국물이 있는데 뽀얀 국물을 꼭 드셔보세요. 절대 텁텁하거나 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깔끔하면서 딸려 나오는 이제 김치라든가 역시 레벨이 높아요. 제가 다녀본 데 중에는 아주 괜찮은 데라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경남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한번 방문해 보시고요. 물론 당연히 저는 이제 거대 곰탕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으니까 그걸 오해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귀가 예민하고 어떤 그 분별력 있는 분들은 시각이라든가 후각이라든가 또 미각도 다 같이 연결돼 있어요. 제 경험에 의하면은 오디오 파일 중 많은 분들이 또 미식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아무거나 드시지 않는 것 같아요. 상당히 까다롭고 자기들만의 어떤 추구하는 세계가 있다는 걸 많이 알게 됩니다. 100%라고는 못해도 80%, 90%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먹는 것 자체에 관심이 없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오디오 하면 안 된다 그런 뜻은 절대 아니니까 그건 오해하지 마시고요. 대개는 이제 좀 많이 서로 통해 있다 그런 느낌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제가 이렇게 가끔 괜찮은 맛집을 소개하는 거에 대해서 또 재밌는 데 있으면 알려달라 그러면 또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또 제가 또 다니면서 봤던데 그런 데를 하나씩 또 여러분들한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좋아요도 이제 많이 눌러주시고. 네, 안녕하세요. 오디오 평론가 또 작가 활동을 하고 있는 이종학입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좀 쌀쌀해졌네요. 아무래도 이제 기온이 내려가면은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또 오디오 듣는 시간이 좀 많아집니다. 오디오 파일들에게는 사실 가을 겨울이 상당히 좀 적합한 계절 같아요. 이번에 제가 소개할 제품들은 사실 전체적인 시리즈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PMC에서 나온 25i 시리즈입니다. 2017년 그러니까 한 5년 전쯤에 25 시리즈가 런칭됐기 때문에 그 후속 모델로 보시면 되고, 총 5개의 제품을 제가 각각 리뷰를 해가지고 플랜지에서 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신 다음에 관심이 가는 모델이 있으면은 개별 제품에 대한 설명은 그 리뷰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이제 PMC 25i 시리즈를 설명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PMC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미덕, 장점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작은 형태의 북쉘프나 톨보이 스피커들은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뭐냐면 저에게 에너지도 좀 딸리고 풍부한 맛이 좀 없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고 저도 마찬가지죠. 사실 오디오 파일로서 제가 가지고 있는 로망 중에 하나는 사실 15인치 커다란 우퍼, 그거가 장착된 홈 스피커, 그거를 제가 사실 제일 그 이상향으로 꿈꾸는 스피커이긴 합니다. 1970년대부터 90년대에 하이엔드 스피커들을 보면은 사실 등치도 컸고, 왜 등치가 컸냐면은 15인치 우퍼를 장착했기 때문이죠. JBL이라든가 탄노이라든가 일렉트로 보이스, 그리고 조금 빈티지 계열로는 이제 알텍이라든가 바이타복스, 여러 회사들이 하이엔드 세계가 꾸려진 반면에 그런 소리를 이제 흔히 음상형 스피커라고 합니다. 자체의 에너지에 집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스피커들은 보면은 감도가 높고 또 강력한 파워 핸들링을 자랑하죠. 근데 이제 정반대로 이제 음장형 스피커들이 있습니다. 사운드 스테이지의 재현에 목표를 둔 그 3D 홀로그래픽한 그런 소리들, 80년대 90년대 보면은 아포지라든가 마틴 로간이라든가 그런 스피커들이 보면은 이제 평판형 내지는 정전형 해가지고 15인치 우퍼와 전혀 상반된 세계를 구축했는데, 당연히 이런 계통의 소리에서는 강력한 저역을 얻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그 타협책으로 나온 것이 제가 보기에는 결국 현재까지 하이엔드 오디오계를 주도하는 뭐 예를 들어 윌슨이라든가 아발론이라든가 그런 제품들이 아닐까 싶고, 그 중에 그 어쿠스틱 에너지 시그너처 2라는 모델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작은 드라이버 2개를 위아래 트위터 위아래 설치해서 스피드를 통한 저역을 재생한다, 그런 개념으로 만들어진 스피커인데, 사실 그 스피커를 좋아하긴 하지만 역시 50Hz, 45Hz 이하의 소리에 대한 갈망, 펀치력 있는 갈망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이 PMC라는 스피커는 아주 흥미로운 게 뭐냐면, 그런 이제 저역에 대한 그 갈증을 풀어주면서도 사이즈에 있어서는 소형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거죠. 현대의 어떤 주거 환경에 걸맞게 거대한 스피커를 드릴 수 없으니까 무게도 경량화시키고 그 다음에 사이즈도 컴팩트하게 만들면서 대역이 아주 넓은 그런 소리를 추구하고 있고, 그 점이 아주 특이한 경우인데, 이 회사는 인클로저에서, 그러니까 트랜스미션 라인이라는 이 회사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기술이 있습니다. 트랜스미션 라인이라고 해서 이 스피커
뒷부분에 그냥 덕트로 소리를 빠지는 게 아니라 일종의 길을 만든 거죠. 후면파 에너지가 빠지는 길을 만들어 가지고 그 길이를 조정을 해서 보시면 이제 전면에 이렇게 배출이 되게끔.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일반적으로 덕트를 사용할 때는 이렇게 드라이버가 있는데 떨어지다가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이렇게 벼랑 끝처럼. 그래서 이제 대략 이 스피커는 45Hz에서 이제 끊어진다. 일반 덕트를 사용한 스피커들은. 그런데 PMC는 이렇게 완만한 선을 그리면서 저역의 에너지를 갖다 보존하면서 이렇게 되도록이면 강화를 시킵니다. 드라이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성격을 많이 살려가지고 급격하게 저역 일정 부분에서 떨어지는 걸 방지하고 그 부분도 올려줌으로 해서 부족한 저역을 보강하는 방식이니까 드라이버로 사실 저역을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이런 소구경 드라이버의 수가 많아지든가 혹은 15인치 우퍼를 채용하든가 두 가지 방식밖에 없는데 이 회사는 드라이버 구경을 작게 하면서 트랜스미션 라인을 통해 가지고 저역을 확장시킨다는 거죠. 근데 이 기술이 말로는 제가 이렇게 쉽게 얘기해도 참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도 이제 많은 오디오 쇼를 나가보고 또 새로운 스피커를 많이 만나는데 이 트랜스미션 라인을 추구한 모델은 거의 못 봤습니다. 일부 회사가 혹시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PMC만큼 유명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독자적인 어떤 그 비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계속 발전되면서 이제 현재는 앞에 보면은 이렇게 배출구도 이게 일반 덕트가 아니라 라미네어라고 해가지고 후면파 에너지가 이렇게 트랜스미션 라인을 통해서 배출될 때 사방에 골고루 퍼지도록 균일하게. 그래서 내부를 보면은 이 갈라진 부분들이 이렇게 직선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원형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사방에 발산되도록. 그러니까 나올 때 일반 덕트를 하게 되면은 터뷸런스라고 해서 소리가 뭉쳐가지고 이렇게 난기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덕트에서 나온 소리가 일종의 이제 왜곡을 일으키는 거죠. 그런 난기류를 방지하는 겁니다. 이 기술이 바로 이제 2017년에 처음 이제 공개가 됐고 그때 본 시리즈의 전신인 25 시리즈에 처음 소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은 이제 어디서 나왔냐고 그러냐면 F1 그랑프리를 보시면은 수많은 그 뭐 포르쉐라든가 뭐 페라리라든가 그런 데서 만든 그 F1 머신들 그 제품들은 오로지 스피드만 추구하기 때문에 차체를 경량화하는 것도 중요하고 엔진을 아주 그 대단한 것을 어마어마한 것을 이제 집어넣죠. 하지만은 공기를 그 적절하게 배출하는 시스템도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공기의 압력을 뚫고 가기 때문에 그 F1 머신의 벤틸레이션 시스템에서 착안을 해가지고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현재는 이제 그 창업자 피터 토마스가 계속 설계를 주도하긴 하지만 또 아들 올리버가 현재는 또 같이 PMC에서 일을 하면서 R&D 파트에서 또 상당히 적극적으로 그 회사를 위해서 또 많은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7년에 처음 라미네어 이 기술이 나왔을 때 아들이 다시 또 그 기술을 갖다 3년 정도를 집중 투자해가지고 이 기술을 응용을 해서 나온 것이 바로 이제 팩트 시리즈 페네스트리아 길게 톨보이 형태로 만들어진 아주 특별한 스피커 페네스트리아에서 그 기술이 도입되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적용된 새로운 라미네어 기술은 페네스트리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일반 애호가들은 또 이게 그림의 떡이거든요. 그래서 25i 시리즈 이번에 보는 이 시리즈에다 적용을 하면서 우리 일반 애호가들도 좀 더 발전된 형태의 그런 기술들을 즐길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것이죠. 25i 시리즈에는 새로운 기술들이 또 몇 개 있습니다. 물론 이제 라미네어 기술도 상당히 이제 진화가 됐고 트랜스미션 라인도 이제 보다 또 발전된 형태로 되어 있지만은 트위터도 이제 새롭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제 옆에 보면은 이게 이제 제일 탑 모델, 이 시리즈의 탑 모델 26i인데 이 제품의 같은 경우는 이제 미드레인지 돔, 미드돔도 새롭게 개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미드 베이스나 우퍼도 역시 상당히 이제 좀 발전된 형태로 진화를 했으니까 사실 여러 면에서 개량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트위터를 말씀드리면 이게 이렇게 그물망으로 이렇게 철망 같은 거로 막고 있기 때문에 안에 들어간 형태의 돔이 이제 금속재라고 간혹 오해할 수 있는데 금속재가 아닙니다. 이 철망만 이제 금속재고 안은 소프트 돔인데 요즘 트위터들은 금속재를 많이 씁니다. 알루미늄이나 티타늄이나 다이아몬드, 그 다음에 베릴륨. 저도 그런 소리가 좀 시원시원하고 아주 절제되고 이렇게 좀 화려한 맛도 있고 아주 차가우면서도 이렇게
마치 그 칼로 뭘 썬 듯한 그런 날카로운 맛도 있어가지고 그것도 상당히 매력 있다고 생각하는데, PMC의 피터 토마스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인클로저나 드라이버에 금속을 쓰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금속재 인클로저를 쓰는 스피커나 금속재 드라이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근데 그분도 수많은 그 소재를 가지고 연구를 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의견도 우리가 한번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이제 이 새로운 트위터인데, 이거는 이제 소노맥스라고 PMC하고 그 다음에 그 시어스라는 회사, 두 회사가 연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5i 시리즈에는 이제 19mm 구경이고, 그 다음에 그 탑 모델 SE 버전 거기에는 이제 27mm 구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스펙상은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제가 이 트위터를 듣고 놀란 것은 뭐냐면, 일반적인 소프트돔이 이제 말 그대로 소리가 이렇게 자연스럽고 온화하면서 뭔가 이렇게 따스한 기분, 그런 질감도 좀 풍부하고 그런 느낌을 주는데, 이 트위터는 금속재 그 트위터가 주는 아주 예리하고 아주 단호한 맛도 있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음악을 듣다 보면 좀 듣는 재미를 줘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시면은 이번에 새로 개발한 트위터에 대해서도 한번 신경을 써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매력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미드돔, 물론 이제 이 제품에만 쓰이긴 했지만, 미드돔은 이제 그 ATC에서도 이제 많이 썼죠. 그 다음에 PMC의 탑 모델에도 이제 그 미드돔이 들어가는데, 일반적으로 그 미드레인지를 콘 방식으로 했을 때는 이제 대개 6인치나 6.5인치 정도로 이제 처리를 합니다. 근데 돔으로 했을 경우에는 3인치까지가 한계예요. 3인치 이상을 만들지는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하게 대역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미드돔이 주는 어떤 그 진득한 맛, 아주 밀도감이 있고 자연스러우면서도 이렇게 그 흡인력 있는 소리. 만일 제가 스피커를 디자인한다 그러면 트위터나 우퍼는 잘 모르겠지만 미드레인지는 꼭 돔을 쓸 것 같아요. 여러 형태의 돔을 들어봤지만 돔 방식이 제 귀에는 제일 좀 매력적으로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리즈 5i 시리즈에서 또 언급할 게 바로 이제 이 진동 대책에 대한 부분. 이 밑에 보면은 가로 형태로 이렇게 플린스가 이제 설치되어 있는데, 이 플린스가 있고 그 다음에 양 끝에 스파이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플린스하고 본체가 만나는 부분에 특수 형태의 고무 물질을 또 삽입을 했습니다. 이 플린스 부분하고 이 본체 부분하고도 기본적으로 이제 아이졸레이션, 서로 이렇게 완전히 이제 분리가 되는 형태로 축을 해서 아마 이제 진동 대책이라는 면에서도 좀 더 효과적으로 이번에 이제 획기적으로 좀 개선했고요. 당연히 이런 이제 플린스 바나 스파이크는 자체 내 생산인데 아주 정밀한 이제 CNC 가공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진다고 그래요. 보면은 상당히 이제 꼼꼼하게 만들어진 게 보입니다. 겉에서 봐도.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25i 시리즈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오른편 여기 있는 것이 이제 21i라는 모델로, 이게 제일 작은 모델이고, 하나 건너뛰어서가 저기 22입니다. 그러니까 북쉘프가 두 종이죠. 근데 21과 22는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면, 21은 5.5인치 구경이 미드레인지고 22는 6.5인치 구경이죠. 그러니까 23, 24 있는데 왜 이렇게 나눴냐면은 23과 24도 보면 5.5인치하고 6.5인치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5.5인치 그룹으로는 이제 이게 두 제품이 있고, 그 다음에 6.5인치 그룹으로는 저쪽에 두 개가 있는 거죠. 이 드라이브들은 거의 제가 보기에는 뭐 차이가 없는 것 같고, 인클로저에서 차이가 나옵니다. 재밌는 건 뭐냐면, 과거에는 처음에 PMC가 시작했을 때는 북셀프에서는 트랜스미션 라인을 이렇게 별로 쓰지 않았는데, 지금은 그 기술이 완비되고 거기다가 라미네어 기술까지 도입됐기 때문에 북셀프에도 똑같은 그 톨보이와 같은 형태의 기술이 도입됐다는 거, 그것에 이제 주목할 만하고요. 다섯 제품 모두 트위터는 동일하다. 19mm 사양의 트위터 동일한 게, 소노맥스 소재의 돔 트위터가 들어간 거, 이거는 이제 동일합니다. 그래서 고역은 25kHz로 다섯 제품 모두 고역의 특성은 같고요. 저역이 좀 다릅니다. 우선 이제 21을 보면은 이건 이제 제일 작은 모델이죠. 근데 46Hz까지 떨어집니다. 사실 이 사이즈에서 일반적인 덕트 형태로 할 경우에는 제 감각으로는 60Hz 이하로 떨어뜨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5.5인치 구경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근데 보면은 이제 뒤로 이렇게 상당히 안 길이가 깊거든요. 1.72m 길이의 ATL, 어드밴스드 트랜스미션 라인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46Hz까지 내려가는 거죠. 그게 이제 일반 여타 덕트를 쓴 스피커하고 좀 다른 점입니다. 똑같은 유닛을 써가지고 이렇게 톨보이 형태로 해서 2.4m 형태의 그 기다란 그런
ATL을 구축한 23i 같은 경우에는 정말 놀랍게도 28Hz까지 떨어집니다. 처음에는 제가 30화를 잘못 봤나 해가지고 이제 다시 살펴봤는데 28이 맞습니다. 30Hz라는 그 대역을 돌파한 거죠. 그 정도로 트랜스미션 라인이 제대로 구현됐을 때는 가공할 만한 저역 리스폰스를 보여준다. 이게 이제 바로 그 대표적인 증거죠. 5.5인치 구경으로도 이 두 제품 가지고도 충분히 집에서는 대부분의 뭘 커버할 수 있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저는 아마 올인원 형태 네트워크 플레이어가 같이 있는 스트리머 기능이 있는 그런 제품으로 연결하면 이제 충분히 좋을 것 같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그 인티앰프 정도는 이제 들어가야겠죠. 한편 이제 저 옆에가 이제 22, 24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구경이 좀 커집니다. 5.5인치에서 6.5인치로 커지죠. 22 같은 경우에는 이제 39Hz까지 떨어집니다. 이것도 사실 북셀 프로 해가지고 39Hz다. 이것도 좀 사실 말이 안 되는 경우고, 만일에 일반 덕트 형태로 만약에 구성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3웨이로 해서 똑같은 구경에 우퍼를 하나 더 해야 간신히 40Hz까지 가지 않을까. 우퍼 하나를 없앤 효과가 있는 거죠. 39Hz까지 떨어지고 있고요. 참고로 이 제품은 이제 2m 길이의 트랜스미션 라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끝이 바로 이제 24i라는 모델인데, 이거는 이제 옆에 22하고 똑같은 구경에 드라이버들이 가 있죠. 근데 무려 27Hz까지 떨어집니다. 얘가 28Hz, 여기가 27Hz라는 걸 보면은 사실은 이 제품에 상당히 놀랐어요. 그리고 이 제품은 3웨이지만은 이제 똑같은 27Hz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제품을 살지 아니면 이제 저 제품을 살지는 많이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2A 형태로 해가지고 28, 27Hz까지 커버한다는 것은 아무리 기술력이 극대화되고 발전했다 하더라도 사실 잘 실감이 안 되는 내용이긴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리뷰를 위해서 이제 직접 들어보면은 최소 한 10인치 정도의 우퍼에서 나오는 듯한 양감이 나오거든요, 저역에서. 그런 점에서 차지하는 면적은 작으면서 상당히 이제 광활한 사운드를 만들 수 있다는 거. 실제로 또 파워 핸들링도 높기 때문에 200W나 300W짜리 단품 파워를 걸어서 정말 그 소리 그냥 크게 해도 제품의 데미지가 거의 가지 않습니다. 그런 내구성도 좋다는 거, 이것을 꼭 기억해 두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26i 제 왼쪽에 이걸 보면은 이 제품만 3웨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미드돔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스펙상으로는 24나 22나 거의 비슷한데, 실제 들어보면은 이제 그 음압이란 면, 사운드 프레셔, 뭔가 이렇게 주먹으로 꽝 치는 듯한 그 파괴력은 이제 역시 3웨이다운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제품들 공이 음상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은 음장도 표현을 잘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폭이 좁고, 그리고 또 이렇게 옆에서 보면 기울어져 있습니다. 드라이버의 시간축이라는 면도 이제 상당히 노력을 해서 맞춘 것 같고, 이럴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음상이 형성되거든요. 음장도 잘 잡고 있고, 또 음상 면에서도 이제 만족스러운 거.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를 포획한 시리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 시리즈의 장점을 보면은 역시 이제 목재 인클로저가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질감. 일반적으로는 이제 인티앰프로 이렇게 듣다가 조금 욕심을 내서 분리형으로 갔을 때 또 성격이 달라지고, 그런 점에서 한번 사두면은 계속 이렇게 재미있게 좀 추궁해 볼 만한 스피커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세팅에 따라서 또 소리가 여러 가지로 바뀔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아마 여러분들이 운영하면서 흥미를 갖고 좀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번에 코비드 시대 때 정말 그 PMC가 그 시간을 아낌없이 연구와 각종 테스트에 투자해서 만들어진 시리즈이고, PMC만의 아주 대표적인 기술들이 총망라되어 있는, 그래서 작은 북셀프라도 호락호락하게 볼 수 없는 제품들이 바로 이번에 나온 25i 시리즈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개의 제품에 대한 리뷰를 또 제가 다 썼기 때문에 이 중에서 자기가 이제 관심 있는 부분이 있으면 또 플레이지 페이지에 오셔가지고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PMC 25i 시리즈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